자, 오늘 강의는요, 두 번째 장에 동맥경화 유발 요인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 TG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DL 콜레스테롤 지난번 거 좀 수정해. 영어가 틀렸어. S예요? C가 아니라 S. 예. SITY가 맞아요. 밀도. 예. 자,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정의는요. 로우는 낮다는 자잖아요. 예, 낮다, 낮을 자자. DENSITY. 이게 덴시티는 이제 밀도, 인구 밀도 할 때 밀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밀도. 이거는 리포는 지질, 프로틴은 단백질. 그래서 이게 지질, 단백질 이렇게 안 하고 이 질자가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문 용어는 지단백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쪽에 콜레스테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제 폐검사상에서는 그냥 LDL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LDL, HDL 그 다음에 뭐 TG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 뜻이에요. 그냥 통상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선은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네. 단백질의 밀도가 적은 거를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봤냐? 이렇게 둥근 타원형의 LDL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이 지질하고 단백질 중에 이 비율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더 많으니까 삼겹살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그러면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겠죠. 여기가 하이가 들어가겠죠. 하이. 높을 고자.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단백질의 밀도가 높은 거를 뭐라 그래요? HDL이라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정리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DL하고 HDL은 역할이 다르다. 요거는 뭐가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자식들이나 남편들한테 꼭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콜레스테롤 나쁜 거잖아. 맞아. 콜레스테롤 이야기하면 나쁜 거잖아. 이게 인식이 바뀌거든.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너무 많아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고객을 설득을 하실 때 먼저 자녀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을 너무 줄이면 세포막이 얇아져서 문제가 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LDL 콜레스테롤은 자, 합성을 어디서 해요? 간에서 합성한다 그랬죠? 네. 자, 이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간 정맥을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심장을 통해서 온 몸으로 이제 배달이 되겠죠. 여기 되다가 세포막에 염증이 있는 곳에 가서는 세포막을 복원하는 재료로 쓰여지게 돼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다가 호르몬을 만드는데 어떤 호르몬을 만드냐? 부신 피질 호르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 호르몬. 자, 이걸 이제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장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거든요.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은 자, 부신 보셨죠? 이렇게 콩팥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붙어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걸 뭐라고요? 피질. 안에 있는 걸 뭐래요? 수질 또는 속질. 네. 그런데 이 부신 피질에는 삼층막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달라요. 자, 콩팥 위에 노란 모양으로 부신이 붙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이죠. 신장 위에 부가적으로 딸려 있다 해서 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부신 피질에서 나온 호르몬의 종류 중에 맨 바깥에서 나온 게 보시면 토리층에도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알도스테론이라고 적어져 있죠. 나트륨 제흡수, 칼륨 배출하면서 혈압을 조절을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처음에 외우세요. 알도스테론은 혈압을 조절한다. 나트륨을 제흡수하고 칼륨 배출해서 균형을 이루어서 혈압을 조절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코티솔하고 코티솔이 있는데 일단 코티솔만 보세요. 코티솔은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항염 작용. 그 다음에 혈당 상승 작용을 합니다. 혈당 상승 작용. 그래서 뭘 조절하면 당뇨를 조절을 해요. 염증 조절도 하지만 당뇨 조절이 돼요. 그런데 코티솔을 다 써버리면 염증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당뇨 조절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안드로겐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남성 호르몬 총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남성 호르몬 총칭. 자, 이 안드로겐 중에 50가지 이상의 남성 호르몬이 있대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 안드로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중에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의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물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버드 의대 자료 보면 변화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남성 호르몬에서 뭘로 바뀌냐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여성. 네. 여성 호르몬으로. 그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 여성분들이 55세가 되면 갱년기에서 폐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부신에서 여성 호르몬이 일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너무 부족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LDL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3가지. 알도스테론은 뭘 조절한다고요? 혈압. 그냥 그 혈압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나트륨 제흡수, 칼륨 배출인데 그 다음에 코티솔은 뭐냐면 언제 분비되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가 돼요. 그래서 항염 작용,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요. 이 코티솔이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을 녹여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의 총칭이라 그랬죠. 이 중에 DHEA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렇게 바뀐다. 네,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맨플러스는 저게 해당 사항 있나요? 맨플러스 샤프란이 그게 보면 남자들은 어디에 염증이 많냐면요, 전립선 쪽에 염증이 많아요. 이게 남성 전용이라기보다도 원래 남녀 공용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염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하지 위쪽, 그러니까 하추 쪽으로 아래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있는 염증을 이 샤프란이 전체적인 컨트롤하고 거기에 몽삼이라든가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뭐 사과, 포도 뭐 이런 것들이 항염 작용을 떼나서 먹으시면 대부분 남자들이 이게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여성분들도 그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호르몬 밸런스를 좀 조절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드신 분들이 편하게 수면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DHE하고 연관성은 없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성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간 기능이 어때요? 좋아야 돼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당, 혈압, 그 다음에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성 호르몬 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남자의 정속,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에 달라붙으면 뭐가 될까요? 테스토스테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난소에 달라붙어서 뭐냐면 이 LDL이 영양을 공급해 뭐냐면 콜레스테롤 공급해 주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그 정자는 테스형을 기억하시면 돼요. 테스형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익숙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네. 그래서 이 호르몬에 관여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모르시게 되면은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제가 목숨 걸고 꼭 진행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이 다 사용되고 자 남는 LDL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박혀 있냐면 혈관벽에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다. 혈관벽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 간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HDL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요. HDL 콜레스테롤은 남는 LDL을 청소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LDL을 요거를 어디로 가지고 와요? 누가 켜놓으셨네? 꺼놓으셔야 됩니다. 자, 남는 LDL을 어디로 돌려내냐면 간으로 회수하는 역할이에요. 뭐가 회수를 하냐? HDL 콜레스테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역할이 다르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은 분명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역할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HDL은 줄어들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LDL도 너무 줄어들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겠죠. 이해되세요? 네. 너무 줄어들면 세포막이 안 만들어지니까 세포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신피질이 안 만들어진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 혈압 또는 염증 작용, 호르몬 작용에 문제가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남는 콜레스테롤을 해소하는 HDL이 안 만들어지면 또 혈관에 LDL이 산화돼가지고 또 쓰레기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원리가 다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이거 보셨죠? 두 번째 장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꼭 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혈관이라고 그러고 혈관 단면도잖아요. 여기 그 노랗게 생긴 게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거를 활성산소가 와서 뽀뽀를 해버렸죠. 네, 이해되셨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누가 잡아먹냐면 그 옆에 마크로파지, T식세포 있죠? 자,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식균 작용,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저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이물질들을 전부 잡아먹고 얘네들이 뱃속에다 놓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백혈구는 수명이 3일에서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얘네들하고 쓰레기를 여기 밑에 혈관 내피세포에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러니까 그 담아놓으면 흐물흐물한 뭐가 되겠어요. 그 뭐냐면 지방 그 이렇게 썩은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 위에 이제 그걸 이제 아테롬이라 그러고 그 위에 이렇게 플러그 이렇게 딱딱해 표면이 딱딱해진 플라크라 그래요. 플라크. 그 다음에 이제 내피세포가 딱 찢어져 가지고 상처를 입으면 혈소판들이 막 가서 달라붙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지가 딱 달라붙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피떡이라고도 하고 혈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혈관이 자주 막히겠죠.
특히 손발, 그 다음에 콩팥.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뇌나 심장 말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찬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빨리 사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손발 차면요, 요단강 건너갈 신호예요, 그게. 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여기에 막히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환을 시켜주려면 어때요? 족욕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혈전을 녹여줄 수 있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액티발 이런 걸 충분히 먹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발 찬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실은. 자, 면역력이 여러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1도씨만 올라도 면역력이 5배는 높아지고, 1도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니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차갑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딱 만져보셔야 돼요. 손발이 차잖아요. 그러면 원리를 알려주세요. 이건 너한테 사인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은 암에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족욕하시고 반신욕하시고 운동하시고 내가 몸으로 땀을 내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콜레스테롤하고 HDL하고 LDL 관계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LDL하고 HDL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LDL하고 HDL은 뭐가 다르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 LDL은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아까 죄송합니다. 담즙산 호르몬 설명하다가 제일 중요한 담즙산을 빼먹었네요. 네. 자, 남는 LDL을 가지고 와서 간에서 남는 LDL을 담즙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간에 이 담낭 있잖아요. 담낭에다가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화 효소하고 같이 위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십이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넘어오면 이 담즙산하고 췌장의 효소하고 장액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담즙산의 역할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담즙산의 주된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셀 또는 미셀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미셀이고 영어로는 마이셀입니다. 자, 마이셀을 형성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 자, 마이셀을 형성하는 건데 지용성 뭐를요? 영양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팅해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12장에서 흡수하도록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법으로 만든 거를 독일에서 개발했는데 이 공법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NTC는 뭐예요? 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NTC는요, 뉴트리션, 트랜스포트 컨셉, 영양을 전달하는 기법이에요. 공법. 그 공법이 뭐냐?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NTC나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랑 같은 건데 여기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솔브 공법 외에 PTC 공법이라는 게 이 안에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NTC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양을 전달하는 공법 또는 기법, 어떤 개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안에는 마이크로 솔브 공법하고 PTC 공법이 있는데 지용성을 수용해서 흡수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는 그런 공법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흡수가 돼도 생체 이용률이 낮으면 꽝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 건강이 좋은 사람은 LDL을 잘 만들어내겠죠. 잘 만들어내니까 이것들이 세포막도 잘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부신, 피질 호르몬. 피질 호르몬, 그 다음에 성 호르몬, 그 다음에 담즙산, 이런 것도 잘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하고 간이 건강해야지만이 결국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이 체질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를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HDL은 남는 LDL 콜레스테롤을 어디로 회수한다고요? 간으로. 간으로 회수해서, 이 간으로 회수한 걸 뭘로 만든다고요? 담즙산. 담즙산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고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곳이 간이라고 그랬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죠. 자, 이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 콜레스테롤 코큐텐이 합성하는 장소가 같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만들어내는 공장이 같은데,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용어만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고지혈증이니까 그것만 일단 기억해. 이거는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이 약물을 처방하는 기준선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59까지는 정상. 예, 정상으로 보는데 그걸 보고 아건강이라 그래요. 질병의 전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160 이상이 아니까 고지혈증 약은 먹지 말고 뭐라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고 고기 많이 먹지 말고 뭐 운동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콜레스테롤하고 이거 잘 보세요.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이 합성하는 장소가 어때요?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160 이상이면 뭘 처방한다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을 처방을 하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을 처방하니까 코큐텐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 여기 이해되셔야 된다고요. 자,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주는 약을 처방을 했더니 뭣도 못 만들어요? 코큐텐도 못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는 공식이, 자, 미토콘드리아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ATP. 네. 산소하고 포도당. 포도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ATP를 생성해서 쓰는 구조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 때 산소하고 포도당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에요. 그러니까 코큐텐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줄여주는 항산화제 역할도 하지만 얘가 어떤 역할도 하냐면 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주는 거죠. 산소하고 포도당이 ATP라는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도와줄게. 교대하니까 대사 효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효소로도 작용,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소로도 작용하지만 대사 효소로도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대사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어버리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된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시면 항상 힘이 없어요. 특히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니까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육에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근육이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저하제 드신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부정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행문근 융해증이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장 질환 여러 가지, 또 이제 간을 억제시켜 버리니까 간세포가 파악을 해서 간 질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약은요 만약에 내가 너무 수치가 높으면
한두 달 먹고 딱 끊으시고 운동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잘 알려주셔야 돼요. 급하게 정말 급성 고지혈증 아니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이거 검사를 공짜로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헌혈을 하시면 돼요. 헌혈을 하시면 내 몸에 모든 세균, 바이러스 검사, 자궁 경과부터 다 해주잖아요. 그걸 피검사로 몇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헌혈에 동참하시면 가면 피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철분이 부족하신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철분이 부족하구나. 병원에 가서 10만 원짜리 검사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헌혈에 많이 동참하세요. 그러면 헌혈에 동참하시면 여러분이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봉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세 가지 원리. LDL은 세포막, 그 다음에 부신피질 성호르몬, 그 다음에 담즙살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쓰여진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남아있는 LDL을 간으로 해수해서 뭘 만든다? 담즙살을 만든다. 담즙살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뭘 형성한다고요? 마이셀을 형성한다 그랬죠? 지형성 영양소를 코팅해주는 쪽으로 쓰여진다.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기억하셔야 될 게 요 구조식이에요. 자, H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하는데 콜레스테롤하고 코큐텐을 합성하는 공장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만들어내는데 내가 LDL이 높다고 해서 병원에서 이 약물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일시적으로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코큐텐도 못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제 말 들리신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게 거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진대요.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의 생체 리듬이 다 깨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공식을 시간 나실 때마다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부족하면요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자세히 안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LDL, HDL, 코큐텐의 관계성, 에너지 대사의 관계성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TG 볼게요. TG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TG는 트리글리세라이드예요. 트리글리세라이드. 자, 이거를 한국말로 중성 지방이라고. 웬만하면 남성 지방이라고 중성 지방이라고. 자, 여러분 중성 지방이 애매모호하죠. 이 중성 지방을 어떻게 만든가 봤더니 간에서 이거를 합성을 합니다. 어떻게 합성하는가를 봤더니 지방산을 세 분자, 그 다음에 글리세롤 한 분자,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산 세 분자, 글리세롤 한 분자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네모막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지방산이라고 밑에 있는 거 글리세롤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런 식이 아니라 둥그렇죠. 예, 중성지방이. 자, 어찌됐든 그 중성지방이 만들어진 원리를 꼭 기억을 하세요. 지방산 몇 분자요? 세 분자. 글리세롤 한 분자. 그러니까 모르면 지방산 3개, 글리세롤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예, 청계산 3개, 글리세롤 하나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지방산이 3개, 글리세롤 한 분자. 요거 꼭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 나중에 뭘로, 그 다음에 지방은 우리 몸에서 뭘로 바뀌어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바뀌죠.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 자, 요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이제 좀 하다가 만 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다 쓰고 남으면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 뭘로 저장하면 간하고 근육에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글리코겐. 예.
글리코가 뭐 포도당이라는 뜻이죠. 당이라는 뜻이니까 영양소. 자, 당 영양소가 글리코죠. 자, 그러면 글리코겐, 겐이라는 게 개었다, 많이 모아놨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을 또 나중에 녹이면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을 다시 많이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글리코겐. 글리코겐을 녹이면 포도당. 글리코겐을 녹이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티솔. 코티솔. 코티솔이 간으로 가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걸 녹여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근육에 있는 것도 녹여내가지고 포도당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는 또 혈당을 높이는 게 또 있어요. 간에서 이 저혈당일 때 나오는 호르몬 기억나세요? 글루카곤 기억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부신 속질 호르몬 중에 아드레날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드레날린. 자, 이런 호르몬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혈당을 저장되어 있는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도망가든지 특히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코티솔 분비되고 아드레날린 분비되잖아요. 그때 글루카곤까지 같이 분비돼서 저혈당이니까 빨리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야 내가 도망가든지, 주로 이런 호르몬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급박한 일을 할 때, 이럴 때 분비가 돼요. 여러분 뿌리한데 누워있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확 뛰겠죠. 이때 코티솔, 뭐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이런 게 일시에 분비되고 혈당을 확 올려요. 그렇죠. 그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죠. 그래서 근육에서 끌어다가 담을 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오래도 못하는 사람들이 뿌리야 하니까 팍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의 그 밸런스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남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포도당은 이제 간에서 또 중성지방, 포도당하고 지방산하고 요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중성 지방이 돼요. 자,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했을 때 잠깐만요. 이거를 어디를 넘겨보시냐면 제가 그때 자료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여기 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당질, 그다음에 기름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도당이 지방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한번 상단에 봐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적냐면 밥, 면류, 당질, 탄수화물, 이 소장에서 소화흡수, 그다음에 포도당, 간 해가지고 지방 합성 보세요. 간에서는 읽어볼까요? 간에서는 유리 지방산과 포도당이 합성되어 중성 지방이 된다. 결론은 뭐예요? 간에서 지방산하고 포도당이 합성되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중성지방. 그러면 떡, 빵, 면을 많이 먹는 사람은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남는 중성지방은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지방세포에 저장을 해요. 이 중성지방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지방세포. 여러분 지방세포가 하나 이상 모여 있으면 지방 조직이 되죠. 그래서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세포 조직을 보고 뭐라 그래요? 피하 지방이라 그러죠. 지방세포가 또 소장 내장에 쿠션처럼 모여 있어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성지방 메커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요? 중성지방. 그럼 내가 평상시에 떡, 빵, 면을 좋아하시면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성지방이 늘 수밖에 없다. 우리 이성희 선생님, 아직 안 오셨네. 이성희 선생님이 그 당뇨 걸리셔가지고 아예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탄수화물만 안 먹어도 당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반찬이나 고기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먹는 순서를 바꾸면 되죠.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반찬 먹고 고기 조금 먹고 샐러드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게 제일 좋고, 거꾸로 식사. 예,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식사. 예, 우리 이경 선생님은 아직까지 당뇨가 안 하셨어요. 탄수화물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데 희한해요. 당뇨가 안 하죠.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적으로 좋은 거예요. 저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여러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밥을 저렇게 두 공기 이상 드셔도 전혀 당뇨도 안 드시고, 물론 이제 다른 군것질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에 맞는 식사법을 빨리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정답이라는 없어요. 어떤 게 정답이라는 없기 때문에 이 구조식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발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럼 결론은 포도당이 높아지는 사람 어떤 분이야? 떡, 빵, 면을 즐기시는 분. 어떤 분은 나는 떡빵면을 절대 안 먹는데요. 그래서 뭘 드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과자를 많이 먹는다. 과자도 밀가루로 만들거든요. 과일도 많이 먹어. 맞아요. 과일도 많이 먹으시는데 과일 많이 먹으시면 이 과당이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과일 당뇨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먹으시는 게 과유 불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을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지방 세포. 세포에. 네. 중성 지방 어디다가요? 지방 세포. 세포.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성 지방이 주로 어디 몰려 있어요? 피부 아래. 허벅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옆구리살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몰려 있죠. 그 다음에 내장 지방 어디 몰려 있어요? 네. 배 둘레 안쪽에,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 많아요. 정확한 표현이 배둘레가 아니라 배둘레는 피하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지방세포가. 근데 그게 늘어나면 윗배 아랫배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 말은 뭐가 숨어져 있어요? 피하지방세포 조직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장지방은 내장지방세포 조직이라는 말이 숨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가 되면 결론은 뭐냐?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떡빵, 면, 그다음 고기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뭘로 만든 포도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자기 체중 대비 몇 킬로 이상 안 넘게끔 잘 관리하는 게 좀. 딱 먹으면요, 딱 먹어서 배가 어느 정도 부르다 싶으면 놔야 되는데 그걸 넘기는 순간에 과식입니다. 네. 근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안 그러세요? 별로 먹는 것들 안 좋아하시나 봐요. 수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성지방 수치. 이걸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 150mg/dL 이하가 정상이고 200mg 데시리터 이상이 고지혈증. 그러니까 150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중성 지방은 몇 이하면 정상이에요? 150 이하면 정상이에요. 200 이상이면 뭐예요? 고지혈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양자상에서 고지혈증이 나타나신 분이 병원에 가면 200이 안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편차를 줄이시려면 이제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칼슘 유실량이 너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부족하고 특히 비타민이 그 B군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대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에 많이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피가 탁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MI가 25가 넘어가신 분,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공식적으로 머리에 이제 이해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 말이 들리시는 분도 있고 강사가 왜 지가 막 잘난 척한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하시다 보면 들리는데 오늘은 뭔만 기억을 하시냐? 이 수치. 자, 중성지방은 150 이하이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자, 요 TG 잘 들으세요. TG 뭐야? 트리글리세라이드. 따라해봅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시작. 트리글리세라이드. 자. 중성 지방은
150 이하이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중성지방은 150 이하이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정확하게 포인트로 이거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약물을 처방하는 기준선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피검사를 할 때 자료가 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피검사 자료를 보고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뭐 TG는 뭐 그랜저 같이 생겼는데 왜 이거 전문적이죠? 이러신 분 있잖아요. 150 이하이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인데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TG를 보는 순간.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LDL은 뭘 기억을 하세요?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LDL이 189 나왔네. 나 고지혈증인데 되게 이렇게 알 정도 돼야 돼요. 원장님 LDL이 189인데 이게 왜 189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뭐라고요?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자, 이런 분 봤어요. 원장님 159인데 왜 나 약물 처방 안 해줘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난감하네 그러시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왜 난감할까요? 해주고는 싶은데 아니죠. 아직 기준선이 안 맞은 거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160 이상만 처방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LDL이. 근데 159인데 왜 처방 안 해주냐고 하면 의사한테 난감하네 해줄 수는 있는데 깎여요. 삭감된다고 청구해봤다. 의사가.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냥 입법부에서 안 해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병원은 철저하게 수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자, 병원에 가면 혈당 검사해가지고 혈당이 높으면 처방하는 거고 낮으면 처방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준선이 뭐냐면은 바로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예요. 원래 병원에서는 6.5% 이상이 되면 바로 당뇨약을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뭐 혈당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화혈색소를 기준선으로 삼아가지고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이 공복시 126 이하로 관리가 되어지는 사람한테는 처방 안 하고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기준선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기준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요 순서를 외우는 거. 자, LDL 콜레스테롤은 130 이하이면 정상이고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중성지방은 150 이하이면 정상이고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뭘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159나 그 다음에 199나 처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만 일단 고객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고지혈증 범위로 넘어가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았으면 단기간에 한 달이나 두 달을 먹어서 빨리 낮추시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 코큐텐이 합성이 안 되니까 뭘 많이 먹어줘야 돼요? 코큐텐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아까 그거 설명하면서 우리 지금 코큐텐 나오잖아요. 이게 네 약 먹은 만큼 이게 합성이 안 되니까 이걸 많이 먹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갑자기 똑똑하던 사람도 뇌 기능이 떨어져요. 헬렐레해요. 근육도 풀어지니까 막 힘들고. 회전이 안 돼. 그렇죠. 회전이 안 돼요.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들 보세요. 감 기능도 나빠져가지고 항상 헬렐레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기전을 알면 고객한테 그럼 너 코큐텐 먹어 그거 할 때. 그 우리 거는 물에 떨어뜨려 주면 돼요. 그래서 원리, 방법, 어떻게 전달할지 화법 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머지 10분 동안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O2 마이너스라고 보이는 거 있죠? 자, 그거에다 활성산소라고 적어주세요. 활성산소. 자, 그리고 그 위에다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자동차 매연과 같다라고 적어주세요. 배기가스 있죠? 그 매연과 같다. 여러분 자동차는 움직일 때 뒤에서 매연이 나오죠.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니까 뭐가 나와요?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게 O2 마이너스랑 꿀달리산소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다음에 설명하고. 요게 무슨 짓을 하냐면 산화시키죠. 녹슬게 하는 작용이에요. 뭘 녹슬게 하냐면 다니다가 혈액 속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중성지방을 산화를 시켜버려요. 지금 무슨 말이 녹슬게 한다. 작용. 그러니까 전자를 빼앗아 오는 건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그 혈관에 그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슬죠. 그런 것처럼 부패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된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따라서 이물질, 전혀 다른 물질, 다른 일자를 써서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해로워요? 해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이 해로운 물질을 잡아먹는 게 뭐라 그랬어요? 대식세포라 그랬죠. 자,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산화, LDL 콜레스테롤, 과산화질 이거를 해로운 물질이라고 적으시고 해로운 물질을 잡아먹는 대식세포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우리 몸에 도움을 안 주는 전혀 다른 이물질, 해로운 물질로 바뀐 거죠. 이것들이 쌓이면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청소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이 청소하는 게 누구예요? 대식세포. 걔네들이 혈관벽에다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동주 박사가 그 고려대 심장내과 교수님이 스탠트 시술을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든 혈관은 누구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적어놓으세요. 위에다가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모든 혈관은 이거는 임상이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수술을 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더라. 50세는 50%, 60세는 60%, 70세는 70%, 80세는 80%. 90세부터는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가만 사셔야 되죠. 그래서 혈관 나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하고 그러니까 LDL하고 HDL하고 TG의 상관관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두 번째 이해하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코큐텐이 합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걸 먹어가면서 해라. 근데 왜 우리 걸 먹어야 돼? 흡수율이 세계 최고다 이 말이야. 그걸 뭘로 증명해요? 가지고 와보라고 하면 돼요. 까가지고 잘라서 우리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게 세계 최고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자랑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홍길동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대감이에요. 그래요? 그냥 뭐라 그래요? 흡수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가지고 와봐. 오메가3 꼭 그때 잘라서 넣으면 둥둥 떠 있고 이거는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 실험해 주시면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이 동맥경화를 막으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 내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결론 남는 건 다 뭘로 저장이 된다?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 중성지방이 늘어나면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방하고 단백질의 비율이 어때요? 단백질의 밀도가 높은 놈이니까 지방이 많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삼겹살을 많이 먹을수록 LDL이 높아져요. 이해되셨나요? 중성지방도 높아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뭐냐? LDL하고 HDL 중성지방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고객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혈관을 막으면 뭐가 된다? 동맥경화를. 그러면 자, 이 공식에서 여러분 막아야 될 공식이 있어요. 자,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O2 마이너스라고 하는 뭐요? 활성산소, 뿔 달린 산소.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산화된다 그랬죠. 녹슨단 말이죠. 그래서 산화 LDL 콜레스테롤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과산화 지질 이런 썩은 해로운 기름 덩어리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통닭집에서 기름을 한 번만 쓸까요? 여러 번 쓸까요? 여러 번 쓰죠. 여러 번 쓰면 산화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산화되죠. 산화되겠죠. 자, 쉽게 되면 이런 좋은 기름이 아니라 나쁜 기름으로 바뀌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네. 아니 활성산소 때문에. 네. 이런 활성산소.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자동차 매연가였다는 게.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마다 이 O2 마이너스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공격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항산화제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빨리 줄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카텔이나 젤슈츠, 액티바이즈, 메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항산화제 개념이고 여러분이 드시는 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주요 역할이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은 높여주고 중성지방은 낮춰주고, 그러니까 LDL하고 TG는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높여주고 하는 작용이 뭐예요?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요. 그리고 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코큐텐도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듀오가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듀오가 없어서 뭐 한 몇 달 동안 거의 뭐 품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집 나간 토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팔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잊어버렸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다시 오프라이스 일로 이것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듀오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면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오메가3하고 코큐텐을 먹어주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한테 형성이 되면요, 식품사업은 100점 100승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못 알려주는 거죠. 결론은 1번이 뭐예요? 항산화제를 먹고, 2번이 뭐예요? LDL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는 오메가3, 에너지 대사를 늘려주는 코큐텐, 그걸 꼭 같이 드는 게 좋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고객한테 합리적으로 왜 먹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기법이 여러분한테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